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월요일이 되니 여기저기서 피곤하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후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편안한 마음과 손가락 2개입니다. 자,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를 꼭 끝까지 눌러주세요. 다음은 관자놀이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편안한 마음과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피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쌓여있는 어려운 일들도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힘내서 한 주를 시작해보시죠. 4월 13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계와 장애계의 뉴스를 정리해 전해드리는 장애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TV 보도국 박정인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완연한 봄 날씨고 꽃이 이제 벚꽃은 만개했는데 꽃 구경은 잘 하셨는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차로나 아니면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꽃을 보면 굉장히 예쁘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자, 장애계 주요 뉴스 먼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로 먼저 교육부 소식입니다. 이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킨다는 개정안을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장애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성폭력에 대해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해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교육부의 이 개정안 취지는 뭔가요? 교육부는 우선 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이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을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를 지난주에 개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 인권위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진정 사건 건수가 10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정 사건의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사건이 가장 많았고요. 차별에 대한 구체적 경험 사례에서는 시설물 접근과 이동 등의 차별을 당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장차법 시행 7주년을 맞아서 서울과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 방안과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중소기업청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워하는 장애인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해서 자립을 돕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이요, 장애인 예비 창업자에게 이 창업 점포 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소기업청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장애인 예비 창업자에게 점포 보증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최장 5년 동안 지원하고요. 점포 보증금 외에 간판 제작과 실내 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신청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 창업자는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오는 23일까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장애인 특별채용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요, 삼성중공업 135개 사내 협력사와 함께 이 141장애인 고용 착한 고용운동을 전개해서요,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단과 삼성중업협력사 협의회는 지난 6일 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141 장애인 착한 고용을 위한 사전 직무훈련으로 장애인 66명에 대한 1차 맞춤훈련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이번 특별채용으로 선발된 장애인들은 공단 산하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 달간 사전 직무에 필요한 맞춤 훈련을 받은 후에 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장애인 취업 박람회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취업 관련 소식인데요. 제12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가 오는 29일 서울 무역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장애인 채용 희망 기업과 공공기관 등 250개 업체가 참여해서요. 1대1 상담과 현장 면접이 이뤄집니다. 이 구직을 원하는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 카드와 이력서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네. 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30일까지 온라인 박람회도 함께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외에도 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이 온라인을 통해서 30일까지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주 네, 좋은 정보가 좋은 될 것 정보네요.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가 이제 항공기내 휠체어 장애인 안전 이동권 보장 네. 마련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분들의 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이 항공기 내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 장애계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이라는 장애계 단체인데요.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의 기내용 휠체어 의무 비치와 안전한 기내용 휠체어 규격 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네, 실제 현재 국내 대형 항공사는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저가 항공사들도 많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항공사마다 제각각인 이 항공기 내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하면 좀 네. 기니까 네. 언론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휠체어 장애인 하면 지체 장애인분들이 되게 그렇죠. 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네. 앞으로 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협약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8일간 이제 잠실 실내체육관과 서울 일대 경기장에서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전국의 7개 대학과 자원봉사자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이 각 대학 학생들은 대회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참가할 수 있도록 이 조직위는 적극적으로 이제 학교들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장애계 단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장애인재단이 지난 8일 제64차 이사회를 열어서요. 서울시립대 이성규 교수를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이성규 이사장은 이 청와대 대통령 사회복지수석실 행정관과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얼마 전까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시각장애계 그리고 장애계 뉴스와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분들은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계 뉴스 브리핑 박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트로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은 자동 가입 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안 문자 캡처라고 하죠. 이에 대한 문제점, 캡처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요. 시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그 이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마라톤의 계절이 돌아왔군요. 네. 어떻게 뭐 뛰기 어떠십니까? 네. 어제도 제가
그 여의도 쪽에서 그 대회 진행되는 대회에 참석했는데 아주 아주 그 달리기 그만인 날씨였고요. 특히 어제는 이제 여의도 벚꽃 축제가 절정이어서 아, 그렇죠. 네, 그 꽃비를 맞으면서 뛰었습니다. 꽃비를 맞으면서 뭐 사람이 좀 많거나 그래서 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아, 그건 이제 그 윤중로 쪽은 사람이 많은데 네네. 저희들은 이제 한강변을 뛰기 때문에 한강변은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그렇죠. 않고 넓기도 하고요. 네네 아주 뭐 탁 트인 그 강바람 그런 공간에서 강바람을 맞으면서 뛰니까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꽃비를 맞으면서 뛰셨는데 오늘부터 비가 오면 이 만개한 벚꽃이 이제 다 떨어지겠군요. 아, 좀 네, 어제도 뭐 그 꽃이 활짝 펴 있고 벚꽃은 또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개 이후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가 아마 그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안 문자, 흔히 우리가 이제 캡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네. 캡차 이거 뭔가요? 캡차는 컴퓨터가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게 실제로 사람이 하는지 아니면은 컴퓨터가 대신하는지를 구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여러 가지 그 장치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캡차라고 부르는데요. 네. 원래 그 캡차의 이 개념은 그 1950년대에 유명한 영국의 수학자죠. 그 앨런 튜링에 의해서 제안된 튜링 테스트에 근거한 기법입니다. 컴퓨터 기법이고요. 네.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처음 이제 제안해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보통 이제 뭐 그림 문자 입력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정확하게는 캡차 또는 보안 문자 입력이라고 보안 문자 입력 또는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캡차 아니면 보안 문자 입력 방식 네네. 뭐 이렇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제 보안 문자 입력인데 사실은 이 보안 문자 입력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 것이 캡차의 방법이 문자 입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문자 입력만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그 보여지는 글자를 사람이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안 문자 입력이라고 하고 앞에 보안이 들어가는 이유는 회원 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해커나 이런 그러니까 시스템 해킹이나 이런 정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무작위 문자를 이렇게 입력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고안되었기 때문에 보안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캡차는 원래 문자 입력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문자이고 캡차를 주로 많이 쓰는 것이 회원가입.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안 문자 입력 이렇게 국내에서는 많이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희는 통용된 단어인 보안 문자라는 얘기를 좀 쓰겠습니다. 네네. 자, 보안 문자는 언제 어디서 시작이 먼저 된 건가요? 이제 50년대 이제 수학자가 개발을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사용한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앨런 튜링이라는 그 수학자가 이분이 이제 그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암호의 그 권위자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현대의 컴퓨터의 어떤 초석을 놓은 그런 분으로 이제 추앙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튜링이 이제 제안한 방법인데 여기 어떤 사람이 있고 반대쪽에서 그 컴퓨터하고 그 단말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 사람이 봤을 때 상대방이 컴퓨터인지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게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게 된 것이다. 지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개념을 제안한 것입니다. 50년대부터 그런 개념을 제안하기 시작했던 그렇죠. 대단한 그러니까 과연 인공지능이 뭐냐? 인공지능을 어떤 상태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앨런 튜링이 제안한 그 기준이 이제 적용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충족하는 컴퓨터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보았을 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컴퓨터가 모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을 모방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튜링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 이전까지는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그러면 그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뭐 클릭도 하고 글자 입력도 할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는데 그 회원 가입이라고 이런 거 할 때에 그 프로그램을 짜서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 해서 제안한 소위 말해서 방법이 캡처로 이제 또는 국내에서 보안 문자로 이렇게 많이 이용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 화면에 이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글자를 이렇게 이상하게 좀 약간 변형해서 표시하고 그거를 입력해봐라 이렇게 하면 컴퓨터는 도저히 그거를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OCR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 그 사람은 보고 저 글자는 무슨 글자일 거야라고 추측해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캡처가 되겠습니다. 마치 뭐 그냥 좀 저는 캡처를 정확히 본 적은 없으니까 네.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필기체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그렇죠. 필기체도 요즘은 또 OCR 엔진이 워낙 좋아서 필기체도 또 인식을 하니까 또 이상한 필기체보다 훨씬 더 그래서 요새는 보안 문자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도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태로 굉장히 이렇게 꼬아놨습니다. 흘겨 쓴 글자, 네네네. 막 쓴 글자. 그러다 보니까 입력을 할 때 많이 틀리곤 하죠. 그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네네. 근데 컴퓨터는 도저히 판독해낼 수 없는 형태 정도의 복잡한 그러니까 이렇게 꼬아놓은 그런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문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그 보안문 그 캡처를 통과시켜 줍니다. 네. 그러니까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정답을 맞추면 글자가 예를 들어서 뭐 8글자가 제시됐는데 7글자 정도만 맞추면 이거는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보안 문자가 복잡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막 색깔 글자에 막 색깔도 막 넣어서 뭐 어둡게도 했다가 뭐 밝게도 했다가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주로 이제 폰트를 달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에게 불편한 게 분명히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보안 문자 입력은 뭐 굉장히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스크린 리더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으면 캡처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컴퓨터가 판독을 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크린 리더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 가입을 하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정보를 얻어서 사용자한테 제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캡처 정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스크린 리더가 알 수 있으면 당연히 그런 자동 가입 소프트웨어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그 보안 문자를 입력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그 보안 문자를 입력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주변에 이제 스크린 리더가 이제 OCR 기능이 되니까 이 캡처도 이제 OCR로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해커들 혹은 컴퓨터가 못 알아봐야기 때문에 못 알아봐야기 때문에 이게 그런 글자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 글자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안 문자의 원래 성격이 OCR을 가지고는 도저히 판독해낼 수 없는 그렇죠. 폰트 형태로 보안 문자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OCR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는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OCR이 이제 음성으로 듣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디오 캡처라는 거죠. 오디오 캡처. 오디오 캡처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2000년 초반에 그 구글에서 처음 제안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요즘은 알아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가 음성 인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음성을 이제 들어서 판독을 해낼 수 있다고 봐서
음성조차도 굉장히 변조를 많이 하고 그 저희가 잡음을 넣고. 예, 잡음을 넣고 해서 뭐 웬만큼 들어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귀가 좋은 저 같은 경우도 이 인식률이 네. 80%도 안 돼요. 막 네. 틀려요. 오디오 캡처는 예. 이제는 그 보안 문자의 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워낙 대안이 그 될 수 복잡해가지고. 없을 정도로 네. 시각장애인이 쓸 수 있다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없는 정도까지 뭐 이어폰을 껴도 뭐 굉장히 잡음과 함께 뭐 1, 2, 3 이런 것도 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서 그거를 또 이상한 효과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5, 7 하는데 1, 2, 3은 되게 크게 들렸다가 5, 7 이런 건 되게 작게 들리고 이러면 예, 못 어떻게 알아들을 수 보면은 있다는 또 거예요. 저기 잡음하고 저게 잡음인지 말인지를 구별을 못할 때도 꽤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이 접근성이 있는 보안 문자 입력 방식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안 앞에 말씀드렸지만 캡처라는 것은 정확하게 보안 문자 입력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제 보안 문자 입력 방식을 캡처로 많이 쓰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그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보안 문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캡처를 접근성 있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로 그 메시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그러니까 퀴즈 방식이죠. 네.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하면은 그것도 좀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대한민국에서 그 수도라고 생각되는 도시는 어디인가요?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하게 퀴즈를 내서 이제 그 정답을 적도록 하는 예 멍멍이라고 짓는 동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한다든가. 네네. 그래서 컴퓨터가 그 소위 말해서 문장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질문들을 해서 그 정답을 적도록 하는 예, 그런 방식이 이제 쉽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 그 캡처의 어떤 접근성 있는 캡처라고 제안되곤 했습니다. 뭐 그 비밀번호 찾을 때 네네. 뭐 그런 것 좀 많이 하죠. 뭐 이렇게 당신이 뭐 제일 먼저 뭐 보내줬던 그건 힌트죠. 네, 힌트 같은. 그 방식도 뭐 예.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회원 가입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자기가 지금 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동 가입 방지 장치로서는 그러니까 캡처의 구실로서는 이렇게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캡처가 또 자동 가입할 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 가입 방지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저희 이 사이트가 그런데요. 네네. 그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 회원 가입 시에 이메일을 보내고 가입 회신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메일로 네네. 이제 인증 이제 클릭하는 네네. 방법. 네네. 이 방법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 방법도 이제 좋은 그 캡처의 어떤 대안으로 네. 현재 정확하게 캡처는 아니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은 하나의 이메일을 가지고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없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천적으로 자동 가입 방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메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그 아이디들 각 개별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요새 메일을 또 한 이름으로 5개씩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포털에서는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예. 근데 뭐 만약에 어떤 사이트에 임의로 가입을 많이 해야 된다면 뭐 메일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입을 처리한 다음에 다 지워버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사실 캡처의 대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대량의 회원 가입을 박는 어떤 예비적인 아니 보완적인 그 장치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자로 퀴즈를 내는 방법 말고는 특별히 대안이 좀 생각나는 게 저는 없는데. 네네. 뭐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무선 공유기에도 이제 또 이
보안 문자 입력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그걸 쓸 수가 없어서 차별 진정이 들어와서 대안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거기에는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걸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차별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제조사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겠냐.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간단히 제안 드린 것이 간단한 계산식 같은 거를 제안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 숫자로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3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기계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사과 3개에서 1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나요? 이런 질문 같은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누구나 그거는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했는데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답을 들으시는 분께서는 그러면 혹시 그 학습 장애나 그 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차별이 또 될 수 있다. 라는 그 약간 좀 조심스러운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사람이 이제 사람만이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하고 그걸 계산을 해서 정답을 잡는 방법도 뭐 쉽게 보완해낼 수 있는 캡처의 한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냉정히 얘기하자면 학습장애나 그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사과 4개가 있는데 하나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 하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차가 있을 왜냐하면 학습장애는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하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또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 구글에서 말이죠.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사용자가 실제 인간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노캡차라는 기술을 좀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예, 구글에서 2014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공개한 기술이고 현재는 몇몇 사이트에서 지금 적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구글에서도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면 도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전면 도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에서도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뭐 그런데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당신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체크를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캡처 방식의 노캡처라는 이 방식의 이론적 근거는 뭐냐면 해당 그 체크박스를 선택하는 과정이 사람이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조작했을 때와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할 때가 패턴이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짜놓고 체크박스로 체크를 하면 패턴이 다를 수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거에 대한 거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그거 진짜 사실일까?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지금 사실은 스크린 리더도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가 체크박스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스크린 리더라는 소프트웨어가 찾는 방식과 일반 그 자동 가입 소프트웨어가 찾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같다면 스크린 리더로는 이 해당 체크박스를 체크해도 사람이 조작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조작한 걸로 인식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미 또 어떤 분이 테스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거나 또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들, 그래서 음성으로 조작을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체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 다음에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들,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했을 때는 다 통과가 됩니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어떤 비밀이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구글은 검색 사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의 그 쿠키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원래 사람이 쓰던 컴퓨터인지 아니면 아닌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검색 패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걸 분석을 해낼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글 자체가 사람과 컴퓨터를 구별하는 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한답니다. 근데 그 어떤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지는 비밀. 해커들이 이제 알면 그걸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붙이고 있다. 그런 네. 이제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자, 시간이 좀 없어서 간단하게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보안 문자와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간단합니다. 보안은 꼭 필요한 겁니다. 네. 근데 거꾸로 보안 장치를 도입할 때 이 보안 장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냉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이 강화되면 분명히 안전하게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의 성격과 그다음에 보안 수준에 맞는 보안 장치를 도입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이 가입해도 우리 사이트는 멀쩡해라고 생각하면 굳이 뭐 캡처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네, 좀 들게 맞습니다.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보안 문자에 관한 내용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드리는 주간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민경 영상해설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네, 야구의 계절. 네, 이게 좋게 말하면 야구의 계절인데요. 안타깝게 다른 스포츠가 소외받는 계절. 맞아요. 지난주 지금 농구 그리고 배구 배구 다 플레이오프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먼저 이거 좀 정리를 하고 가보면요. 네네. 배구는 지난주에 저희 주간 스포츠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OK저축은행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렇죠. 농구는 울산 모비스가 승리의 트로피를 예.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축하드리고요. 네. 자, 농구 배구 끝나서 너무 지금 한쪽으로 편중된 거 아닌가. 저도 이제 영상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 야구의 계절이다 보니까 또 볼만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한 10개 드린 것 같은데 네. 몇 개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영상은 뭐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세 가지 항상 준비하던 대로 준비했고요. 그래요. 오늘 해설도 이제 시간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 이게 금요일에 진행됐던 마산에서 진행됐던 경기예요. SK와 NC 경기 영상 먼저 듣고 해설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투수는 최금광 선수인데요. 5구 2루수 잡았죠. 자 불교 슈퍼도 대로 빠져나가면서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온다. 홈으로 자 홈에서 잡히는군요. 야 여기서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고 막아냅니다. 선수가 예. 넉넉하게 기다렸어요. 투아웃 이후에 이렇게 굴러가는 안타거든요. 네. 그리고 자세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대단합니다. 예. 이막힌 홈선구. 예, 뭐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자세에서 나성범처럼 저렇게 강한 송구를 할 수 있는 외야수. 네, 스포티비 영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떤 영상인가요? 네, 지금 먼저 양팀 유니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네. 그런데 이건 스포티비 영상이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 미안합니다. 스포티비는 맞는데 맞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 저희가 스포티비 채널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유니폼 설명드리면요. SK는 아래 위 회색인데요. 위는 회색 반팔티고요. 보통 야구 유니폼들이 안에다가 몸에 쫙 피트되는 긴 팔의 스포츠웨어를 입거든요. 네. 또 이제 날 따뜻해지고 그러면 팔이 타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웨어를 입는데 SK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입는 스포츠웨어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반팔 티셔츠 뒤에 등번호도 빨간색이고요. 오호. 그리고 쓰는 캡 모자도 빨간색입니다. 오. 네, NC 같은 경우는 아래 위 흰색인데요. 마찬가지로 안에 입는 스포츠웨어는 짙은 네이비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진한 또는 어두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글씨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이고요. 캡 모자도 역시 짙은 네이비색입니다. 네. 보통 이제 그 홈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두운 색을 입고 네. 원정팀이 약간 밝은 색을 입고 그런 게 조금 그런데 네. 근데 모자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자, 예, 야구 모자는 제가 써봐서. 예. 네. 야구 모자를 써보실 수밖에 없던 게 축구나 농구, 배구는 모자를 안 써요. 네. 아니, 왜냐면- 다른 모자도 있잖아요, 디자인이. 예. 맞아요. 예. 야구 같은 경우는 공을 던지는 입장인 투수나 수비수들은 캡 모자를 쓰고요. 네. 공을 맞거나 치게 되는 타자와 포수는 보호용 헬멧. 모자를 씁니다. 그 모자도 구단별로 색상이 좀 다른데요. 그렇죠. 보호용 모자는 대부분 검정색에 이제 자신의 구단 대표색, 그리고 나머지 캡 모자는 이렇게 대표색을 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라크도 영상- 이렇게 들어가고. 네, 맞아요. 영상 설명드릴게요. 네. 왼쪽 위에 자막 나옵니다. SK 대 NC 스코어는 2대 0이고요. 7회 초 SK의 공격입니다. 현재 상황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아웃이고요. 네. 투수는 NC의 최금광 선수 5안이에요. 네. 타자는 SK의 나주환 선수 5타입니다. 오른쪽에 서 있어요. 네. 최금강 선수가 낮게 볼을 던집니다. 나주환 그대로 낮게 밀어친 타구 네. 매우 빠른 속도로 땅볼로 1루와 2루 사이 가로질러 갑니다. 네. 2루수 박민우 선수가 상체를 숙여서 잡으려고 하는데요. 다리 사이로 공이 빠져버렸어요. 빠져나가는군요. 네, 1루 뒤쪽에 외야에 있던 좌익수 나성범 선수가 우익수. 네. 그렇네요. 우익수 나성범 선수 네. 빠르게 1, 2루 가운데 지점으로 달려 나오면서요. 글러브를 낀 오른팔 아래로 내려서 스무스하게 공을 캐치하고요. 잡아냈고. 네, 왼손으로 공을 다시 잡아서 왼쪽 어깨 뒤로 확 젖혔다가 높게 홈으로 바로 송구를 합니다. 네. 정확히 홈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포수 김태군 선수의 글러브 낀 왼손 속으로 공이 쏙 들어와요. 오. 정말 송구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했어요. 네. 노바운 들어갔군요. 네, 맞습니다. 홈에서 공을 먼저 잡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뒤이어 들어오고 있는 SK의 김성현 선수는 방법이 없죠. 아우. 태그를 당했습니다. 심판 아웃 선언했어요. 네. 김성현 선수 혼자서 2루에 출루해 있었거든요. 그렇죠. 1, 3루 다 비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타인데 땅볼이고 구속도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2루에서 3루 또 3루에서 홈으로 도루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태그를 당했고요. 나주환 선수는 2루까지 출루를 했지만 이미 투아웃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7회 초 SK의 공격이 그냥 끝난 끝이 거예요. 났고 네. 체인지 됩니다. 네. 여기까지였어요. 이 사실 이제 나성범 선수가 투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어깨가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저렇게 홈으로 송구를 해서 잡아내는 레이저 송구. 멋있군요.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준비한 영상도 같은 경기예요. 네. 저희 지금 7회 초 영상 네. 보여드렸거든요. 시간 순으로 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어지는 9회 말까지 진행된 SK와 NC 경기예요. 네. 호수비를 펼친 NC는 7회 말부터 9회 말 사이 점수를 냈을까요? 어머. 냈을까요? 네, SK와 NC 나머지 경기 영상 듣고 해설 이어갈게요. 네. 이쑤시개 휘두르듯이 좀. 아직은 유격수 잘 잡아서 잡았어요. 1루 야, 좋은 수비. 김성현. 자, 오늘 김성현이 수비 쪽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SK 야수들 좋은 수비 여러 차례 합니다. 타자 주자가 빠르니까 김성현 선수가 잡기도 잘 잡았지만 잡고 난 다음을 보세요. 잡고 나서 이렇게 빠를 수가 있습니까? 자동이네요. 예, 자동. 잡고 나서 스텝이 없어요. 스텝이 돌아서서 그냥 던지는데 타자 주자가 빠르다. 야, 이렇게 빠르게 돌아서서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합니다. 김성현이나 김종호 선수나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역시 유튜브 스포티비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가져왔고요. 네.
자, 영상 궁금한데 호수비 영상 참 시각장애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뭐 물론 안타를 누가 쳤고 홈런을 누가 쳤고 이런 건 좀 잘 알고 소리도 나니까 아, 잘 맞았나 아니면 덜 맞았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호수비 영상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지금 처음 소개드린 영상에서 김성현 선수가 태그아웃했잖아요. 아웃당했죠. 네. 네. 7회 초 상황이었고 2대 0이었어요. 지금 이제 NC가 점수를 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못 내면 그 경기가 끝나버리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죠. 자막 먼저 안내드리면요. SK 대 NC 3대 2 상황이에요. 오, 점수를 내긴 냈군요. 네, NC도. 네. NC가 벌써 2점을 내서 따라잡았고요. SK가 한 점을 더 냈습니다. 네. 지금 9회 말이에요. 네. 네, NC한테는 마지막 기회. 공격입니다. 네. 현재 원볼 원스트라이크 노아웃 상황이에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SK의 우완 투수 윤기련이 나와 있고요. NC의 좌익수 김종호가 좌타로 왼쪽에서 스윙을 합니다. 네. 자, 밀어친 공 땅볼로 2루와 3루 사이 2루에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굴러가고요. 유격수 김성현 선수가 2루 쪽으로 빠르게 달립니다. 대시. 지금 7회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빠르게 달려요. 네. 김성현 선수 튕기는 볼 글러브를 낀 왼팔을 뻗어서 빠르게 캐치하고요. 네. 내야를 등지고 몸을 감싸듯이 엎드려요. 혹. 그러다가 바로 왼쪽으로 이어서 돕니다. 오른손으로 글러브에 있는 공 잽싸게 잡아서 1루로 송구. 지금요. 한 바퀴 돈 거거든요. 그냥 한 바퀴 네. 돌아버렸네요. 엎드려서 획 돌았는데 네. 이게 서서 돌면은 몸이 갸우뚱해요.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늦거든요. 네. 빠르게 넘기기 위해서 엎드려서 무릎이 바닥에 닿습니다. 이야. 왼쪽 무릎 먼저 닿고요. 오른쪽 무릎 닿고 송구를 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고 안정감 있게 가는 거예요. 자, 1루로 송구한 공이 그대로 박종권 선수 베이스에 있는 1루 박종권 선수거든요. 베이스에 왼발만 지금 닿고 오른다리와 상체를 앞으로 쭉 뻗어서 공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바닥에 글러브를 찍으면서 공을 캐치합니다. 이야. 네. 아웃이죠. 김종호 선수도 지금 타격을 하고 빠르게 달려왔어요. 대자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1루 베이스에 왼손이 닿았거든요. 네. 그런데 종이 한 발이 장 먼저. 차이로. 네. 네. 정말 간발의 차이로 박종권 선수 캐치가 빨랐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투수 윤기련 선수가요.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향해서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주먹을 쥐었던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 손가락만 핍니다. 권총 모양을 만들었어요. 네. 카메라에 흔들어요. 바로 지금 호수비를 보여준 김성현 선수에게 고맙다는 세레머니예요. 수고했다. 네, 너 멋있어. 뭐 덕분에 이겼어. 이런 뜻이죠. 야. 사실 유격수가 저렇게 수비를 잘해주면 투수는 마음 놓고 공을 그럼요. 던질 수가 있잖아요. 야구는 센터 라인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루수, 유격수, 포수, 중견수, 투수 중요한데 그 센터 라인이 정말 잘해주니까 네. 투수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NC 김종호 선수 열심히 뛰었지만 터덜터덜 불펜으로 돌아가고요. 김성현 선수는 캐치와 송구까지 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 지금 무릎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무릎에 묻은 흙먼지 털고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설위원도 지금 타자의 주자가 빨랐다. 하지만 김성현 스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너무 송구를 빨랐다. 할 때 스텝을 있어요. 밟고 던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빙글 돌아가지고 그냥. 네, 빙글 돌면서 무릎으로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날 경기는 SK가 NC를 상대로 3대2 이겼겠죠? 네. 이긴 상태로 9회 말이 끝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이야, 하여튼 멋진 수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야구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다음도 이제 네. 야구 영상이죠. 야구죠. 뭐 지금 야구 영상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저께 토요일이에요. 오후 대구에서 진행된 기아와 삼성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영상 듣고 해설 이어갈게요. 자, 때려냈습니다. 센터 쪽으로 떠갑니다. 중견수 뒤로 넘어갑니다. 최영우의 투런 홈런. 시즌 3호 홈런 만들어냅니다. 점수는 이제 2대1로 삼성 라이온즈가 곧바로 역전을 시킵니다. 최용우의 홈런포가 터졌습니다. 지금 이 비거리는 정말 상당하네요. 예, 백스크린을 넘어서 거의 전광판 이 하단에 맞는 그런 엄청난 비거리의 그런 홈런입니다. 네, 가장 먼 쪽 그리고 이 상단에 맞는 투런 홈런을 터뜨립니다. 어제도 삼성 라이온즈 홈런포가 솔로포가 3차례나 터졌는데 오늘도 이랬던 홈런을 날리네요. 커브를 때렸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예.
좀 다소 꺾이는 각도도 전공보다는 덜 꺾였고요. 커브 또 한 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 차라리 뭐 한 번 네. 더 쳐라 하는 그런 그런 자세로 한번 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기대감이 드는 거죠. 그렇죠. 1구! 자, 우익수 뒤로! 당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또 한 번 투런 홈런을 만들어내는 최영우입니다. 시즌 3호, 4호는 문경찬에게 투런 홈런을 뽑아냅니다. 오늘 4타점 기록합니다. 최영우! 점수는 이제 4대2가 됐습니다. 지금 역시 최영우가 한 수 일하는 게 자, 커브로 맞았잖아요, 홈런을. 예. 첫 타석.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커브 안 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직구를 딱 노림수 갖고 있었고 정말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맞는 순간에 이 8명의 야수들이 전부 제자리에 멈춰 있을 만큼 정말 대형 홈런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때려냈네요. 가운데로 몰리면서. 네. 이거는 아프리카 사이트, 네, 아프리카 맞아요. TV 사이트에서 가져온 영상이 되겠습니다. KBS N에서 중계한 거고요. 자, 이 영상은 정말 물론 시간도 조금 충분하고 저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야구의 본질을 딱 나타내준 이 영상이었기 때문에 한번 영상에서 먼저 듣죠. 네. 네. 유니폼 먼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는 아래 위 흰색, 아래는 흰색, 위는 빨간색 반팔 티셔츠예요. 네. 그리고 안에는 짙은 네이비색의 쫙 붙는 스포츠웨어를 입었습니다. 삼성은 아래 위 흰색 바탕이고요. 역시 파란색 줄이 항상 말씀드렸듯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반팔티 안에는 짙은 파란색 스포츠웨어를 입었어요. 네. 지금 안에 입은 색은 비슷한데요. 기아는 위가 빨간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 역시 기아는 빨간색, 삼성은 파란색이에요. 자, 영상 왼쪽 위에 자막 보면요. 스코어 기아 대 삼성 1대 0이고요. 경기는 1회 말 3볼 2스트라이크 2아웃 상황입니다. 네. 삼성의 공격 차례고요. 투수는 우완 기아의 문경찬, 타자는 좌타 삼성의 최영우예요. 네. 문경찬이 큰 동작으로 공을 던지고요. 크게 던지다 보니까 반동에 다리까지 뒤로 들어 올려졌어요. 네. 지금 최영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래에서 위로 배트를 올리면서 높게 제대로 쳤습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네, 걷어 올렸어요. 아주 높고 멀리 날아가는 볼, 지금 타자와 포수, 심판 전부 다 고개가 확 들어 올려졌어요. 저게 어디로 갈까? 네, 시선은 넘어가는 지금 거지? 뭐 이러면서. 먼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거 넘어가는 거 맞지? 네, 지금 타자였던 최영우는 휘둘렀던 배트를요 공중에서 그대로 놔버렸어요. 네, 나 홈런 쳤나? 네, 홈런 공중에 쳤어. 이거 그냥 배트 던지는 거죠. 응. 네, 투수인 문경찬 뒤를 돌아서 높이 날아간 공을 보더니요. 주저앉듯이 무릎을 굽혀서 앉고요. 허탈하다.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이런 하고 탄식을 내뱉는 듯이 앉아 있습니다. 네. 기아의 중견수 김다원이 백스크린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네요. 네, 그런데 공이 한참 높이 떠서 지금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다원도 지금 푹신푹신한 이 백에 몸이 딱 닿자 그냥 뒤돌아서서 공을 바라봅니다. 저게 어디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려나. 자, 타자석 정면에 백스크린 넘어섰고요. 이야. 전광판 하단에 맞았어요. 이야, 이건 대형 홈런입니다. 네, 대형 홈런이에요. 지금 전광판이면은 3층, 4층, 5층 높이까지 네. 올라간 거거든요. 그 하단 맞았잖아요, 그것도. 네. 엄청 높이 올라간 거죠. 네, 이 직선 홈런이었고요. 한 명이 출루해 있던 삼성 최영우의 홈런에 힘입어서 2점이 났죠. 네, 투런 홈런. 이렇게 해서 기아와 삼성 1대 0에서요. 1회 말 최영우의 투런 홈런으로 2점이 나는 바람에 1대 2로 삼성이 역전했습니다. 이야. 자, 1, 2, 3루 차례로 밟고 홈으로 들어오는 최영우. 네. 삼성의 동료 선수들과 손바닥을 치고요. 기아 투수 문경창은 인정을 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형 너무 잘 쳐. 네. 네. 하지만 아랫입술을 윗위로 지금 꾹 눌러 다물고 있습니다. 내가 이길 거야. 네. 다음은 어떡하나 이러고 있죠. 삼성의 류중일 감독 선글라스를 낀 상태로 불펜에서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요. 최영우가 감독에게 와서 서로 주먹 바깥면을 툭
치면서 인사를 합니다. 네. 자, 해설 들으면요. 문경찬이 커브를 던졌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최영우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쳐냈다는 평도 있고요. 자, 커브를 또 한 번 던졌으면 좋겠다는 내용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1회 말이었는데요. 경기 계속해서 2회에 기아가 한 점을 냈고요. 동점으로 따라잡았어요. 네네. 이어지는 영상, 지금 중간에 영상이 빠르게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하이라이트처럼. 네, 3회 말입니다. 기아와 삼성 2대2 동점 상황이고요. 현재 원볼 노스트라이크 투아웃 상황입니다. 또 같은 타자가 네, 맞아요. 역시 삼성의 공격, 지금 문경찬과 최영우 만났습니다. 자, 지금 투아웃 이어서 마지막 기회거든요. 최영우한테는 마지막 기회예요. 삼성 한 명 출루해 있는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경찬이 견제를 위해서 1, 2루를 슬쩍 돌아봅니다. 왼쪽으로. 네. 팔을 다시 크게 휘두르면서 던진 공. 역시 힘을 몰아서 쏟은 동작에 다리가 또 뒤로 들어 올려지고요. 최영우 역시 아래에서 위로 편하게 쭉 받아서 넘기는 올려친 공입니다. 네. 타자, 포수, 심판 모두 고개 또 똑같이 높이 들고요. 네. 투수 문경찬도 아까 전에는 천천히 돌았는데요. 이번에는 몸을 바로 휙 돌려요. 예. 이게 또 제대로 맞은 건가 싶어서요. 최영우 역시 휘둘렀던 배트 그대로 뒤편으로 편하게 날려줍니다. 네. 자, 또다시 주저앉는 문경찬. 이번에는 모자도 벗어서요. 자기 머리도 이렇게 앞뒤로 쓸어내려요. 아, 내가 왜 그 공을 던졌지? 네. 지금 1루와 2루 사이로 높게 날아간 공, 기아의 우익수 나지완이 달려갑니다. 네. 하지만 이미 이 공은 홈런인 게 뻔하거든요. 네. 100에 닿을 때는 지금 나지완도 이제 안 달려가고요. 터덜터덜 걸어가요. 걸어는 가줘야죠. 그렇지. 자, 아예 경기장 담장 밖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공이. 장외 홈런입니다. 네. 두 번째 투런 홈런이죠. 기분 좋게 1, 2, 3루 베이스 밟으며 달리는 최영우. 네. 반면에 문경찬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얼굴이 지금 하얘졌어요. 그렇죠. 한숨 내쉬고 있고요. 네. 최영우가 홈으로 들어오자 주심이 최영우가 날렸던 배트를 다시 들어서 건넵니다. 너 계속 던지냐?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3회 말 2대2 동점에서 4대2가 됐죠. 최영우가 투런 홈런. 그래서 2대4. 네. 또다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참 그래요. 아까 그 해설에도 나왔잖아요. 아, 또다시 커브를 던졌으면 좋겠다. 네. 근데 예상을 최용우는 한 거죠. 아, 제가 커브 던져서 나한테 맞았으니까 커브는 안 던질 것 같다. 네. 그걸 예상을 하고 쳤다는 거. 맞아요. 정말 대단한 야구 센스가 아닌가 하는 그래서 생각이 지금 최영우가 문경찬보다 한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지요. 지금 직구로 바로 줬고 최영우는 직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 거였거든요. 네, 노리고 있었어요. 네. 이야, 사실 그렇거든요. 커브볼은 야구 그 배트로 치기 상당히 어려운 공이에요. 왜냐면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예측을 하지 못하면 못 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예측을 하고 최용우가 쳤단 말이죠. 커브볼을. 아, 그 커브볼을 예측을 하고 쳐? 또 예측하겠네? 그럼 나 직구 던져야지. 근데 최영우는 직구를 노리고 있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싸움에서 이미 최영우가 이기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정상급 타자다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 문경찬에게 지금 코치진에서 타박하는 듯한 제스처가 나왔거든요. 너 왜 그 커브 좋은 거 던져야지 그 직구 던져가지고 그러냐. 네, 그러니까 지금 문경찬이 입모양으로 아니 나는 시킨 대로 했다 이러면서 포스 대답을 사인 하고요. 했는데, 맞아요. 야, 재밌었습니다. 이 영상이 제일 재밌었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네. 코치가 다시 또 문경찬에게 뭐야 너 커브로 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자, 지금 해설이 또 나오죠. 8명의 야수들이 공을 맞고 움직이지 않았을 정도였다. 엄청난 홈런이었죠. 네, 그만큼 공이 높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네. 지금 지난주에 본격 야구 시즌 시작되면서 네, 야구 결과 가져오셨다고요. 네, 결과까지는 아니고요. 멋진 장면들 좀 언급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4월 9일 목요일 기아 홈구장인 광주에서 진행된 NC와 기아의 경기였어요. 네. NC의 테임즈가 7회에 안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1회와 3회에 2루타가 나왔고요. 9회 초에 3루타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선 5회에 홈런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1, 2, 3루타 홈런까지 네. 치면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힛 포 더 사이클. 네.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클링 히트라고 네. 대기록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사이클링 히트 나왔고요. 이날 경기는 NC가 사이클링 히트에 힘입어서 이겼겠죠? 네, 4대2로 기아를 이겼습니다. 홈구장이었는데 기아 졌어요. 네, 사이클링 히트를 친 선수가 나오는 팀, 그 팀이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네, 한 번밖에 안 졌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같은 날 4월 9일 목요일 잠실에서 진행된 두산과 넥센 경기에서요. 두산 투수 마야가 홀로 9회까지 던지면서 삼진 8개의 안타가 없었어요. 실점도 노라. 없었고요. 네, KBO 역사상 통틀어 12번째 기록이고 대기록. 외국 선수로는 2번째 기록이었대요. 네. 이민경 씨라도 야구 박사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뭐 좋아지겠죠? 네, 그래요. 민경 씨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뵐게요. 네, 4월 13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